IEC 61508에서 이제 안전 기능 요구사항 절차, 도출 절차죠. 요구사항 도출 절차를 물어봤고, 거기서 도출된 안전 무결성 수준, C이라고 표현하죠. SIL.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다 작성을 잘 해주셨던 안전성 분석, 그 다음에, 안전성이 아니죠. 위험원 분석, 그 다음에 위험 평가, 이제 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본 문제고요. 사실상, 보시면은 이 답어는 대부분 작성을 잘 해주셨는데, 가나에서 사실 조금 미흡하게 작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거 안전성 기능 요구사항 도출 절차는 그 출제 빈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8회에서도 나왔고 114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빈출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작성해 주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신 거죠. 다 세 가지 전부 다 명확하게 작성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개요를 어떻게 보자면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에 대한 개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함을 기능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크게 이제 위험함 분석과 위험함 평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분석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안전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과 안전 무결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크게 도식화를 이렇게 작성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도식화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강글로 한번 도식화에 대해서 설명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티어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쓰지만 사실상 도식화를 채점자가 봤을 때 그 도식화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쓰지만 제가 설명 아직 이렇게 안 했다면 그 의도를 모르겠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를 강글로 한 번씩 풀어주시면은 조금 더 낫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이유는 위험한 방지 및 최소화를 한 부분이기도 하고 안전 무결성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안전기능에 대한 성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에 대한 절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렵죠. 예, 어려워요. 5가지. 개념, 범위 정의, 위험함과 위험함을 분석하고 안전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할당까지 라고 봤을 때 그래서 개념과 범위 정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세 가지 분석, 명세, 할당 어떤 거를 위험함과 위험 그래서 그 위험은 뭐고 해저드는 뭐고 요것도 사실상 조금 관련된 모의고사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명확하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험함에 대한 부분, 위험 분석, 그다음에 안전 요구사항을 명세화하고, 그다음에 할당까지. 그래서 할당에서 이제 여기 저요구, 고요구, 연속 작동 모드가 있는데, 요게 실 돌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마지막 그 실까지 안전 무결성 수준이죠. 안전 무결성 수준까지 도출해야 된다. 실의 개념은 뭐냐? 주어진 조건화에 있는 안전 관련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내에 요구되는 왜 안 나올 거야 이게 왜? 내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수준 요구 모드와 고수준 요구 모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고저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저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헤더도 자세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이제 그 사용 빈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요구 모드와 고수준의 모드는 저수준은 그만큼 사용이 빈도가 적고 고수준 요구 모드는 사용 빈도가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위험이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고수준 요구 모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결성 수준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요 수식까지 사실 PFD와 PFH 요 부분까지 명확히 작성되면 좋은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대략적으로 이 단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만 조금 대략적으로 도출이 된다라면 충분히 C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3단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슷하게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눠주신 다음에 여기 범위만 수치화된 범위만 적당히 작성을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위험원 분석 및 위험원 평가 기법. 기법으로 설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셨어요. FMA, FTA, 하쪽, STPA까지 다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분석 단계가 있고 평가 단계가 있다. 각각의 기법을 나눠서 조금 물어봤을 때 이 하라라는 거를 위험원 분석 및 위험 평가 기법인데, 분석 기법은 뭐고 평가 기법으로 다 작성을 해야 될 때는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 상세로는 뭐 PHA, FHA, OHA 이런 가지 있고, 우리가 평가에서는 알고 있듯이 FMA, FTA, 하조, STP, 뭐 위험 분석 기법 여러 가지도 불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그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도메인에서 많이 쓰여요. 프로젝트 관점에서도 많이 쓰이고, 여기 해당 소프트웨어 공학 있죠. 위험 기능 안전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그다음에 테스트에서도 이런 위험 분석에 대한 부분을 용어를 많이 쓰죠. 다만 기법에 대해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분석이 나왔을 때는 어느 도메인인지를 좀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거죠.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충분히 실수할 요소가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잘못 이해한 거죠. 아까 내가 BOB로 작성한 거 나왔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얘는 프로젝트 위험 분석 기법인 거예요. 나는 기능 안전에서 썼는데 그걸 거기다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